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지훈이라고 하고요. 90년생으로 현재 만 28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김소연 시의원님도 지금 박범계 의원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로 이제 바른 소리 내면서 유명해지셨고, 이기인 시의원은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이렇게 거기서 바른 말을 하면서 대항을 하다가 유명해졌고, 또 구영모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철모 현 시장에 대해서 대항해서 좀 바른 말을 내는 걸로 유명을 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말 좀 잘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혹시라도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잘 드리블 해보려고 했던 막 그런 의도라면은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을 깨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합리적 의심도 뭐 드는 상태이고, 뭐 개파색이라고 하면은 뭐 그들이 씌운 거지 저희가 개파색을 입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정말로 소신껏 자기 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젊지 어리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무리가 없는 게 당규상의 내용도 혁신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어요. 9명 이내 구성이고 혁신위는 독립기구라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9명 이내면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존재하면서도 회의는 못하는 거거든요.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회의가 안 돼요. 근데 저희들의 생각은 전원 의결을 통해서 선임된 간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사 대행 체제로 가는 거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위원장이 거리시에는 간사가 원래 위원장 대행을 맡게 돼 있어요. 그게 정치적 관례이고, 또한 당규의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8년 천학교 당대표님 시절에 당규에 없던 당대표 직속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규에 없던 내용도 충분히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간사 대행 체제로 최고위에서 의결만 해주신다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맞습니다. 제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건 충분히 저희 5명의 혁신위원들이 뜻을 모은 거예요. 혁신안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지도체제 혁신안 말고 8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끼리의 논의는 있었지만 그게 정식 회의이지 않기 때문에 실무진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사실상 이제 무력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계속 정상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되게 바보된 기분이에요. 모종의 뭐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면 진짜 정말로 저는 분노스러운 일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특히나 또 검은 세력이라는 그 이미지가 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 때문에 내분이 심해졌다면요, 혁신위로 내분을 만들려는 사람의 의도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저희는 내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내분이 생길 여지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절차와 규정을 대로 저희는 진행을 해왔는데 규정과 절차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시가 됐잖아요. 책임을 막 전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의 의도는 아니었죠, 이게. 저는 당의 문제를 3가지를 항상 진단을 해요. 당의 내홍, 맨날 싸우는, 밤이하다, 뭐 밤이스럽다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2번째는 정체성의 모호성. 정체성에 너네 뭐 하는 정당이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3번째는 뭐 민평당과의 합당, 뭐 한국당과의 합당, 뭐 곧 없어질 당이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당이 항상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지도체제 혁신안도 나오게 된 배경도 일맥상통해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주대한 위원장님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뭔가 약간 회심의 카드인 양 이렇게 막 본인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본분도 무시한 채 그렇게 진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에게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대한 위원장께서 혁신위 운영 당시에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유승민 대표도 만났다. 거기에서 대해서 야권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그거를 막 니네들 몰랐지? 이거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고 나는 지금 큰 발표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사무총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본분도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헛다리를 짚으셔도 진짜 단단히 짚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실관계는 사실은 그분들이 밝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말을 굉장히 아꼈어요. 주대한 혁신위원장님도 분명히 저희 팀의 일원이었고 그분을 향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대한 위원장님께 사퇴하시고 나서 저는 문자도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제가 혹시나 뭐 언행이 좀 기분 나쁘게 해줬더라면 정말 죄송하고 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은 세력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유감스럽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 이 향후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꾸 검은 세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기에 대한 좀 항의조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윗도리, 바지, 신발, 심지어는 속옷까지 검은색으로 입고 다니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 검은 세력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니까 검은 세력인 거지 그냥 보시면 저희는 그냥 세력이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구태 정치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 정치권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뭐라 할 수 있는 게 전위대, 뭐 꼭두각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북한의 꼭두각시, 종북 좌파 혹은 일본의 꼭두각시, 토착 외구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꼭두각시 프레임을 씌우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구태적인 정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생동하게 된 정치 신인들에게 쓰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슬프고 우려스럽고 두렵고 화가 나고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정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본인에게 물어봐도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너네는 위원장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상 절차상 올라오지 않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 원론적이지도 않아요. 이미 위원장이 계시는 상태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당원 당규, 그러니까 당규에 보면 혁신위 당규에 보면은 혁신이 의결된 안건은요 자동으로 상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토론을 통해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절차가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의결을 미루고 있고 사무총장님께 제가 들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저희가 상정하게 된 이유나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들으셔라. 사퇴를 시종일관 주장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용 들으시면 생각 바뀌실 거다. 설명이라도 하게 해달라. 안 들으시더라고요. 찾아오셨거든요. 당대표께서. 2번 찾아오셨어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오셨어요. 그 6시쯤인가? 근데 들어오셔서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저희가 퇴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요.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라고 규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소통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금 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도 손학규 당대표께서 저에게 막걸리를 사주시면서 정치인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존경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안 믿으신데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보자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간담회 요청도 정식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것도 다 거절되고 당규에 보면은 회의 내용을 의결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의결하게 해달라. 의결해서 그 속기록을 공개를 하자. 그럼 명백하게 밝혀지잖아요. 속기록을 공개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오히려 계속 가면은 이렇게 서로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 이번에 어떤 영상을 저도 봤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쓰러졌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있었는데 근데 정말 화가 났어요. 당대표실에는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는데 그래서 사무총장께서 쪽문으로 나가시죠 했는데 아니야 난 일로 나갈 거야 라고 굳이 이렇게 하셔서 저 앞에 거기서 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좀 힘이 오고 간 거죠. 그때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빌리루빈 수치라고 저는 처음 알게 된 수치인데 간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일반인은 보통 1 미만으로 나오는데 4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수치가. 황달 수치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눈알도 노래주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지나가면서 한 분이 욕을 하셨어요.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황당했는데 두 번째 분이 오셔서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래주시란가 보다 했는데 뭐 좀 먹었어? 짜장면도 먹고? 동조하지 않을 수 있고 이해조차 바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존중은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상정하는 이유는 명백해요. 당규를 지켜라 해요. 당규를 안 지키면은 당의 근간이 흔들려요. 당대표께서도 당원 누구라도 당규를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지도부를 막 무조건적으로 막 재신임하거나 퇴진하자가 아니에요. 요는 검증을 하자는 건데 저희가 책임을 묻자 이게 아니라 강제성이 없는 여론조사로 이 지도부의 비전은 확실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믿음직스럽다면은
우리가 다시 재신임을 해줘서 확실히 힘을 받게 해서 나가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체제로 가는 게 맞을지 한번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퇴진 주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저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 부분에서는 정말 일단 사과부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정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갓 도리지난 바른미래당은 지금 현재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싸우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우거나 결정을 못 내릴 때 밤이당이 밤이했다, 밤이스럽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밤이 지나면 해가 뜰 것이고, 밤이 있기에 아침이 더 밝다고 생각해요. 밤이 하는 것들이 지나게 되면은 정치에 꼭 다당제나 중도 개혁이라는 큰 해가 뜰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저는 바른미래당을 떠나지 않고 정말 분골쇄신할 각오가 되어 있고요. 정말 좋아해요, 이 당. 빚을 많이 졌어요, 전 당에. 그래서 빚을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 수 있게 저는 여기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른미래당에 큰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